자, 북한이 미국하고 이 630 판문점 쇼를 하고 난 뒤 2, 3주 이내에 실무 회담을 한다고 하다가 거듭 찼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을 하지 마라. 이제 그 가디언 훈련이 아니라 그걸 축소해서 올해가 2019년에 두 번째 하는 훈련이다 해서 19-2 훈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래서 조그맣게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미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엊그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으로 한마디로 두 나라가 연합훈련을 하듯이 독도 상공을 지금 우리 영공을 뚫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항공기에 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3부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다 총체적으로 난린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일면 제목이 중국은 사드로, 일본은 직용으로,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하고 한국 3면이 뚫렸다는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까지 쐈으니까 온 사방이 다 뚫렸다라는 거죠. 자, 북한이 오늘 원산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430km를 갖다가 날아갔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 미사일은 이 430km보다도 더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더 날아갔는지를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고도 50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동원해서 원산 호도반도에서 쐈고 당연히 고체 미사일로 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미사일이 뭘로 분석하는가 하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북한이 개량한 미사일인데 북한이 항상 똑같은 형태의 도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5월 9일에도 미사일을 쐈고요. 5월 4일에도 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9일은 4시 29분, 4시 49분 두 번을 쐈는데 첫 발은 420km, 두 번째는 270km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쏜 것도 북한에 이제 5월 9일 날 쏜 것과 비슷하지만은 거리가 좀 더 긴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 CNN도 260마일 날아간 지난 5월 달에 2발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 4일에 한 발, 5월 9일에 2발을 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2달하고 한 보름 만에 또 쐈죠. 자, 북한이 2-3달에 한 번씩은 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지금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 타이밍에 그러는 거 말고 중국, 러시아 연합이 항공, 지금 한국의 이 가디저와 영공 진입, 그리고 중국의 새삼스러운 사드 시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북이 이번에 미사일을 쐈고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입한 것은 다 하반기 8월 달에 있을 한미 19-2 훈련, 과거 UFG 훈련을 축소해서 하는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대형 훈련은 안 한다 했지만은 규모를 줄여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려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이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해서 자, 이 훈련을 갖다가 연기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데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소 연기하자고요. 심지어 뭐 축소하자면 한국은 한국대로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전시작전권 전환 검정훈련이라고 이름을 바꿔보려다가 이제 더 북한을 의식해서 지금 축소해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볼턴이 와서 청와대 정의용이나 강경화나 정경두를 만나기 전에 나경원을 제일 먼저 만났다 해서 나경원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경원을 먼저 볼턴이 만났는가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 측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지금 연합훈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경고적 차원에서 볼턴이 의도적으로 나경원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또 미사일을 쏜 것은요. 7월 25일에 쏜 것은 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 훈련하기만 해봐. 우리가 더 큰 도발을 할 거야. 그래서 문이 지금 미국 측에다가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좀 하지 말자, 연기하자.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러시아와 중국이 일부러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독도 근처를 갖다가 한국 영공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 첫날은 좀 잘못된 것처럼 인정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우리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미리 러시아가 침범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러중이 이렇게 도발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목적은 전부가 다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이 뭐가 중요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다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한미훈련을 한다라는 상징 자체. 과거에 키 리졸버, 독수리, 얼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한미훈련을 좀 축소시켜서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러중이 불쾌한 겁니다. 이들은 한미훈련이 중단되고 훈련이 중단되면 그것이 지속되면 미군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소음을 핑계로 한국에 있는 2사단의 항공대, 그 아파치 헬기 대대가 그게 나중에 날아서 북한에 남지만은 탱크 잡는 킬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탱크 잡는 킬러들이 소음을 핑계로 사격 훈련을 못해서 그러니까 공대지 사격 훈련을 못해서 자, 그 조종사들이 진급이나 보수에 불이익을 받고 일본에 가서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장기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 대대가 한국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는 자기들의 지금 군사적 영역, 즉 배타적 지배 영역에 남한을 포함시키기 위해 남한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지 않고 또 남한에서 미군이 한국을 해구산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한국 근처에는 아예 전략자산을 보내지 못하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죠. 지금 그걸 위해서 몰래 뒤로 북한한테 식량도 주고 석탄도 주고 또 정제유도 주고 불법적으로 도와주면서 북한을 시켜서 그걸 유도하는데 총대를 매게 하고 저들은 말리는 척하면서 뒤로 도와주면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 한마디로 포함외교 시절 그러니까 1800년대 중후반 1900년대 초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페리조독이 일본에 가서 한 거나 미국이 신미양요 일으킨 거나 병인양요나 뭐 강화도 뭐 조약을 요구한 거나 다 포함의 이유잖아요. 강대국이 거대한 이 군함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 한방 풍 쏘고는 너네 어떻게 할래? 빨리 개항해라. 지금 그런 식의 협박을 한국한테 하는 겁니다. 자, 문은 다음에 와서 방송하고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했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면 격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절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격추하지 못한다. 북한한테도 못 달라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들이 무력화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하늘이고 우리 바다고 한국은 우리 똘마니가 되는 거다.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그 1차적으로 미국을 갖다가 완전히 구축, 쫓아내기 위해서 한미 훈련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거 북한도 지금 미사일을 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은 문재인한테 부담을 주는 미사일이죠. 아마 좀 있으면 정확한 거리가 나올 건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갔을 거예요. 그 몇십 킬로가 더 나갈 수도 있고 한 100킬로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점점 단거리에서 단중거리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더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일본으로 보낼 수 있다. 일본 너네들은 이제 어떻게 뒷감당할래? 이 이야기를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스칸데르급에 대해서 지금 기술 검증이 막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급 북한 미사일을 이 팩3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3 사명 중에서 MSE라는 이 형이 있습니다. 오늘 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고도가 50km인데요. 자, 그래서 이 50km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도 45, 50을 비행해서 최대 사거리 40km로 가서 요격할 수 있는 페이트리엇 3 미사일 또는 50km 이상을 잡는 사드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말은 요격 고도 40km 이상의 팩3 MSE 그러니까 미사일 세그먼트 인핸스먼트이라는 이런 유도탄을 가지고 지금 이걸 잡을 수 있다. 내려오는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월 9일 날 쏜 단거리 미사일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속도가 마하 6, 마하 6이었어요. 그리고 고도가 47km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팩3 MSE로 이렇게 개량된 팩3가 이걸 갖다가 잡을 수 있다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군 관계자들도 이 요격탄을 곧 이렇게 입수를 하니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할지 한번 좀 기술적으로 체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이 한국인 2명이 탄 러시아 배를 억류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홍계자위 어선에 한국인 선원이 2명을 탔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7월 16일 속초항을 출발해서 러시아 연해주 자루비노항으로, 자루비노항이라는 게 북한하고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해안가에 붙은, 즉 블라디보스톡을 좀 못 간 거기에 러시아 가장 남쪽 항구입니다. 자루비노라고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여기로 항하던 중에 러시아 이 어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가 북한에 예인됐는데 러시아 선원 15명과 한국 선원 2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북한이 8일째 억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5, 60대 남성 2명이 이렇게 탔는데 업기술지도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기술지도 감독관 자격이니까
민간인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 어선을 원산으로 이동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 진행 사항을 러시아한테는 설명하는데 한국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북이 한국의 까칠해진 모습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들이 납포된 이후에 자, 억류 사실 확인과 귀환 요청을 해서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후로도 계속 9차례 북한에다가 보내고 회신 및 송환 요청을 했지만은 북이 지금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때려 부숴버리고 문 닫으세요. 네? 그건 뭐 하려고 아무 쓸모도 없는 북한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뭘 보내도 한라인 문재인 개설했다며요. 청와대에서 예? 김정은 앞에까지. 그런데 한라인 전화도 안 통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안 되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답도 안 하면 지금 문이 북한하고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북한에다가 쌀 5만 톤 줄라 했습니까? 그것도 거절당하는 개망신 당했지만. 그래서 한국이 북한한테 직접 연락이 안 돼. 러시아 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연락 방법이 없는 우스운 꼬라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북한 체면 살린다고 직접 주도되는데 세계 식량 계획 그러니까 WF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쌀 5만 톤에 대해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이런 걸 주고 북한한테 좀 잘 보이 볼 거라고 애를 썼는데 이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쌀 5만 톤이면요. 이것도 한 2천억 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자, 북이 미북 실무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지금 한국도 무시하고 미국에도 세게 나가는 척 하면서 대미 압박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고는 저 김정의가 트럼프한테는 니하고 내하고는 친하다면서 앞에서는 서로 친한 척하고는 뒤로 돌아서는 뒷박 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죠. 북한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계속하면 우리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동결을 뭉개겠다 해놓고는 지금 이번에 오늘 9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한테 우리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즉 실험과 발사를 안 하는 걸 이제는 안 할 수 있다. 깨버릴 수도 있다. 우리도. 지금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좀 먹는 사정이 별로 궁하지 않아서 저 배짱짓을 하고 있고 시진핑이 왔다 간 뒤에 북한에 좀 뭐가 뒷돈이 뒷식량이 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한쪽에서 살준다고 야단인데 북한하고 지금 뭐 평안이 어떠니 지랄하고 있고 군사회담 지키니 그러면서 휴전선이니 NLL을 무력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제 공안당국과 정치권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달에 난파 간첩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검거해놓고 놔놓고 있다가 어제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간첩이 13년 만에 잡혔다는데 그 사이에 간첩이 없었겠느냐? 있었지요. 있어도 간첩 잡았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쉬쉬 하다가 조용히 그냥 재판하고 끝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간첩이 그 사이 몇 명인가를 정부가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첩이 13년 만이란 말을 절대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첩이 북한의 정찰총국 출신입니다. 즉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대남 공작 활동을 벌이는 북한의 기구죠. 자, 거기에
김영철이가 전찰 총국의 국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거된 40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한국을 오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3국에 가서 국적을 세탁한 뒤 재입국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적 교포로 위장해서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본토로 숨어드는 사실상 조교인 척하는 조선족 교포인 척하는 북한 간첩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국내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 성녀 행세를 했다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척 하면서 제3국의 중인척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잡혔는데요. 왜 이번에 간첩이 잡혔다고 발표했겠습니까? 타이밍 한번 보세요. 중국,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휘젓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 정권이 안보 능력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간첩이 하나 잡혔다고 말할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북한인이 신형 잠수함 어제 이야기한 거에 이어 미사일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을 준비 중인 것을 미국이 위성이 포착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발사 징후가 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신문 나오자마자 북한이 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놓으면 미국이 그래 그러면 연합훈련은 연기해버리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참에 자꾸 안 함으로써 나중에는 서로 서먹해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정인이가 지금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 보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미국에 워싱턴에 한국 대사로 보내느냐. 자,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에 전달할 걸로 보이고 진짜 한국이 문정인을 보내면 미국이 아그레망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정인이 지금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 그런 말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로는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기분 나쁜 이야기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김정은이 벤처와 관련해서 뭐가 좀 더 있는데요. 아마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계속 저렇게 나오고 한국이 한미훈련을 안 하려고 들고 또 문정인이를 미국 대사로 보내면 아마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냅다 하나 까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엊그제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을 침투하고 다 한미훈련을 아예 이참에 못하게 하려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